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일본이 겁도 없이 미국에 도전했던 역사적 사건 중 하나인 진주만 공습, 즉 태평양 전쟁이 벌어지게 된 결정을 하게 된 원인을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어느 정도 세계사에 대해 관심 깊게 공부하셨던 분들은 1941년에 인도차이나 반도를 넘보던 일본을 견제하기 위해 일본에 대한 물자 및 석유 수출을 제재해버리는 바람에 궁지에 몰린 일본이 기습으로 미국을 치고 일본이 만만한 국가가 아니라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 겁만 주고 다시 물자를 구입할 수 있도록 협약하기 위해 벌인 짓이라는 것 정도는 알고 계실 겁니다. 사실 이것도 큰 이유 중 하나이지만 원천적인 이유는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일본도 잘 알고 있었죠. 사실 미국을 이기는 건 불가능하다는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을 기습하여 진주만 공습을 벌인 이유, 지금부터 알아볼까요? 일본은 애초에 미국에 대한 앙금이 있었습니다. 언제? 바로 1900년도 초반 러시아 일본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했던 순간부터 말이죠. 아니 왜 일본이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승전했는데 애꿎은 미국을 미워했느냐? 그는 러시아 전쟁이 종료된 이후 벌어진 포츠머스 회담, 즉 전쟁 종결 후 패배한 쪽에 피해받은 데 대한 배상금 등 책임을 지게 하는 회담이었는데, 사실 러시아는 그 당시 피해 일요일 사건이라든지 노동자와 농민들의 반란으로 인해 국내가 혼란스러웠고, 전쟁을 계속하기보단 일본과의 전쟁을 빨리 종결시켜 내부에서 산재한 문제들을 수습하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회담에 나선 러시아 대표는 러시아 국내 사정이 어려워 전쟁을 끝내는 것이니 패배하지 않았다고 우겼고, 배상금은 한 푼도 지불할 수 없고 나라 사정 때문에 지불할 능력도 없다고 하였다. 이때 일본도 전쟁을 하려고 사들인 물자 때문에 미국과 영국에 막대한 빚을 진 상태였는데, 신생 강대국으로서의 위상을 보여줘야 하는데 다른 나라의 대표들에게 돈만 밝히는 국가로 보여지는 게 싫었고 결국 단 한 푼의 배상금을 받지 못했고, 이는 미국이 회담을 빨리 종결시키기 위해 압력을 넣은 탓도 있다고 하여 일본의 반미 감정은 이때부터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로 인해 일본은 1907년부터 미국을 2순위 견제국으로 염두에 놓았고 34년 뒤인 1941년이 돼서야 실현된 것이죠. 자,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승전한 일본. 전쟁을 벌이느라 막대한 군비를 사용하였는데 보상도 받지 못한 탓에 금심한 경제난에 시달리게 됩니다. 관동대 지진의 여파로 피해 복원에 막대한 비용을 쓰게 되었고 뒤이어 금융 광황 상태, 그리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세계 대공황까지 쉴 새 없이 악재만이 반복될 뿐이었고 점차 국민과의 갈등은 심해졌고, 그로 인해 군부의 지지율이 올라 어느 순간 군국주의를 찬양하는 파시즘 국가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만주사변이 일어났을 때도 이 끔찍한 사건을 수습하려 했던 정부와는 다르게 88%의 대학생들이 이를 긍정적으로 생각했다고 하죠. 자,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만주사변을 일으키고 6년 뒤 1937년 중일전쟁이 발생. 끈질기게 저항하는 중국으로 인해 점점 일본의 병력과 물자는 한계에 달했고, 점점 중국과의 전쟁은 더 전진할 수 없을 정도로 교착 상태에 빠지고 맙니다. 일본군은 중국을 너무나 얕잡아봤고 전부 점령한 것도 아닌데 엄청나게 거대한 점령지와 그 넓은 전선을 관리하기 위해 들어간 군사비는 어마어마했고, 오만과 자존심, 그리고 중국의 점령에 들여버린 시간과 자금, 그리고 병사들의 목숨, 이렇게 막대한 손실만이 나날이 들어가던 일본은 이제 와서 중국에서 손을 떼기에도 아깝고 그렇다고 전선을 유지하기에도 힘들어지게 됐습니다. 결국 1944년 모든 물자와 병력을 모아 대륙타 통작전을 시행. 중국에 나름 피해는 주었지만 전쟁을 끝낼 정도의 타격을 주지는 못했고, 결국은 중국 침략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애꿎은 자원과 병력을 낭비하는 나날만 계속되었습니다. 이 시기에 슬슬 국제사회에서는 일본이 저지른 잔혹한 전쟁 범죄들에 대한 좋지 않은 시선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중국의 풍부한 자원을 중요하게 생각하여 상하이는 영국, 미국, 프랑스가 수십 년 동안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개발시켜놨는데 일본이 여기를 초토화시켜버렸고, 영국, 미국, 프랑스 내에서 기껏 오랜 기간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서 발전시켜놨더니 중국의 국제시장이 초토화되어 반일 감정이 싹트게 됩니다. 그리하여 미국은 일본에게 중국 침략 때문에 미국의 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고 입장을 밝히며 1911년부터 유지해왔던 미일통 상황의 조약을 연장하지 못하겠다고 하는데, 그리고 미국의 이 고민에 결정타를 날리는 계기가 발생하는데, 나치 독일에 의해 괴멸된 프랑스, 네덜란드의 식민지 관리가 소홀한 틈을 노려 인도 차이나 반도를 노린 것이다. 그리고 수월하게 이를 진행하기 위해 독일, 이탈리아와 함께 3대 주축국의 체결을 하게 돼버리는데, 결국 일본의 세력 확장에 대한 야욕이 적나라하게 드러나자 영국과 미국은 대외적으로 중국에 대한 지원을 하기 시작했고,
1941년엔 미국, 영국, 중국, 네덜란드 4개국이 일본의 물자 수출을 금지하는 조항 ABCD 포위망을 형성. 일본은 석유 수입의 80% 이상을 미국에서 수입하는데 넓어진 전장과 점령지의 관리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선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다. 멀리 떨어진 동맹국 독일과 이탈리아는 한창 소련과의 전쟁으로 뭔가를 요구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말이죠. 여기서 흥미로운 건 수입하지 못하게 된 석유를 대체하기 위해서 짜낼 수 있는 기름이란 기름은 다 긁어모았는데 식민지였던 조선과 일본의 정어리를 수확해 기름을 짜내어 등유로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결국 1941년 11월 미국과의 교섭을 통해 협상을 시도, 일단 미국이 중국에 대한 물자 지원을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왜냐하면 중국과의 전쟁이 끝나면 당장 석유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여기에 미국은 일본이 독일, 이탈리아와의 추축 동맹을 파기하고 점령지에서 당장 철수하고 만주국의 해체, 중국에 대한 이권을 포기 등 사실상 일본 입장에서 용인할 수 없는 조건을 걸었고, 일본은 그 대신 또다시 다른 조건을 걸어 미국이 전쟁에서 중립을 지키고 일본의 태평양 일대 세력 팽창을 눈감아줄 것, 만주국을 국가로 인정, 경제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필리핀의 독립을 보장, 그리고 중국이 일본에 대한 항전을 포기하게 압력을 가하자고 하지만 미국은 이를 거절. ABCD 포위망은 점점 일본을 궁지로 몰아갔고 결국 나름 중대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동맹국인 나치는 파죽지세로 소련의 땅을 좀먹고 들어가 소련을 완전히 정복하는 것이 곧 멀지 않았다고 생각했고, 1차 세계대전의 참전으로 미국이 막대한 빚을 지고 경제대공황으로 미국이 약해져 있어 선뜻 전쟁에 참전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고 있는 일본은 미국의 태평양 함대 주력 부대를 섬멸한다면 고개를 숙이고 협상해 줄 것이다 라고 희망회로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전쟁이 커지게 된다면 일본이 미국을 이길 수는 없다. 일본도 이것을 알고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이를 크게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막연하게 기대했고, 기습이라면 미국에 대해 어느 정도 타격을 줄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도 있었습니다. 기습이 성공하면 함대를 잃은 미국은 재정비에 시간이 걸릴 테고 동남아 일대와 필리핀을 점령하여 태평양에 주도권을 쥐고 있으면 미국이 함대를 재건한 뒤 태평양에 돌아와도 이미 방어선을 구축한 일본과의 전면전을 벌인다면 경제 상황도 좋지 않았던 미국이 비용적 정치적 부담을 느껴 일본과의 무역협상을 재개하고 동아시아에서 손을 뗄 수도 있을 것이라는 낙관적 희망이었죠. 결국 강행된 진주만 공습은 일본의 시나리오대로 반은 성공하여 미국의 함대를 괴멸시키게 됩니다. 하지만 뒷일은 일본이 꿈꾸던 것과는 정반대였죠. 선전포고도 없는 비매너 기습행위에 분노한 미국은 반일 감정이 극에 달했고, 미국 성인 남성들의 자진 입대율이 90%에 달하게 됩니다. 이때 신체 조건 미달로 입대 불가를 받은 청년들이 낙담해서 자살까지 했을 정도로 미국 남성들에게 전쟁에 나가지 않으면 남자로서 실격이라는 인식까지 생깁니다. 그리하여 미국과 일본의 태평양 전쟁의 서막이 열리게 되는데,